안녕하세요. 핵심 속소 바로 응용하는 실무 오토캐드 60강 완성의 김일숙입니다. 오늘은요. 연습도면 15번째로 마찬가지로 객체 작성을 통해서 명령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어떤 거냐면요. 폴리곤, 다각형 그리는 거 좀 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원 그리는 거, 그리고 편집 명령어는 뭐 다들 이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해치, 그 다음에 중요한 스케일에 대해서 좀 반복 실행하는 연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제 복사를 사각형을 복사해서 쓸 거라서 좀 여러 번에 걸쳐서 해볼까요? 선택하셔서 기준점 찍고 이렇게 포인트 찍어서 사각형을 좀 몇 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게요. 했습니다. 제가 기약자 중심을 좀 켜놔서 끄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 74 사각형부터 먼저 그릴게요. REC 스페이스바 첫 번째 포인트를 찍어서요. 74, 74 입력합니다. 사각형 만들었고요. 다음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L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을 그리시고, 그 다음 이쪽에 중간 지점에 반지름 24짜리 원이 있고요. 트림을 이용을 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22만큼 갔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 5, 22 눌러서 선택해서 가죠. 그리고 만나는 교차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직교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다음번에도 22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가고,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기를 통해서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을 그려야 되는데요. 이 원은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함으로 원의 옵션 중에 보면 접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점, 두 점, 세 점 클릭해서 그릴 거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반복을 하셔서 원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서클 중에서 접선 옵션을 좀 반복하려고 제가 이런 예제를 좀 그려봤어요. 1번 예제는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밑에 있는 3번, 4번을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세 번째 예제는 또 원을 그려야 되는데요. 보니까 반지름이 가장 바깥에 39, 중심점 바꿀게요. 다음 35, 그리고 다음번에가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중심선이라서 이번에는 MA로 좀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보니까 가운데 중심점 지점에 지름이 14, 반지름 7로 원을 그리셔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도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기준선을 좀 하나 그려볼까요? 도면층 중심선으로 바꿔놓을게요.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선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이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15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반지름이 가장 바깥에 39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길이를 39, 그 다음에 탭 눌러서 15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선은 길이는 39인데 탭키 눌렀어요. 각도가 몇 도인가요? 30도랑 15도랑 더해서 45도 입력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엔터 누르셔야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을 그려볼게요. 외형선으로 놓고 여기에다가 원을 그리는데 원이 총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군데. 반지름이 얼마? 4입니다. 여기서 때까지 반지름이 4 갈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간격 띄우기로 갑니다.
5, 간격뒤 거리값 얼마? 4 선택해서 포인트, 선택해서 클릭.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자르기로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만들었죠. 나머지 부분들은 딜리트나 또는 이레이즈로 지우셨고요. 총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형 배열로 하면 좋겠죠. 원형 배열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객체를 윈도우로 잡았고요. 엔터. 배열의 중심점을 찍으신 상태에서 총 몇 개 갔어요? 3개 갔죠요. 몇 개? 3개가 어떻게 360도로 채워지게 됩니다. 원의 중심을 제가 잘못 찍었나 봐요. 다시 찍을게요. 원형 배열 선택을 했습니다. 엔터. 배열의 중심 정확히 찍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목 3개 엔터 눌렀습니다. 그리고 배열 닫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원이 하나 그려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깥 부분은 선을 그릴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얹혀서 외형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클릭을 하셔서 그립점을 이렇게 당기셔서 중첩되지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24개가 있습니다. 원형 배열 다시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 배열의 중심점을 찍었어요. 총 몇 개요? 24개. 입력하시게 되면 톱니바퀴 모양처럼 객체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배열 닫기 누르시면 이제 3번째 객체도 끝났습니다. 다음 4번째 객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번째 도형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 1등급, 2등급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미지를 보고 그려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보긴 한 건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38, 그 다음에 37, 그 다음 27, 그 다음 26짜리 원을 그리고요. 선을 4분점부터 4분점까지 그려서 필요없는 부분 자르기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은요. 중심선을 써야 돼서 이 부분에 여기 포인트에서 좀 끊어보겠습니다. 점에서 끊기 아이콘 누르시거나 단축키 BB 클릭을 해서 포인트 찍고 한 번 더 선택해서 포인트 찍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요. 이 분할선이 이제 이렇게 가거나 반대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형 배열을 쓰겠습니다. AR 단축키 무엇을요? 이것을요. 선택했어요. 원형 배열로 갈 거고요. 배열의 중심은 이 원들의 중심점을 찍어주고 항목이 총 몇 개냐면 이 선택된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개수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6개가 되고요. 사이 값은 어떻게 되죠? 30도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3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향 보이시죠? 방향을 반대로 하시게 되면 이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열 닫기 합니다. 물론 연관은 해제하고요. 배열 닫기.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바늘 부분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니까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3, 하나는 5. 그 상태에서 어디만큼 가는데 여기에서부터 끝에까지 29만큼 갔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29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에 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만나는 지점을 제가 이런 식으로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그립점을 이용해서 오른쪽에도 똑같이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이 만나겠습니다. 어떻게? 필렛 Shift 키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진 모서리로 만나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는 각진 모서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교차점을 클릭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끝점과 만나는 교차점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자르기로 놓고 자체는 이레이즈, 딜리트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좀 상당히 많죠? 트림을 이용을 해서 다 클릭을 해서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 사이도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됐습니다. 자, 이제 해치하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솔리드 해치 진행합니다. 해치 클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솔리드예요. 첫 번째 바늘 부분은요, 또 선택을 하셔서 색상을 몇 번으로 하시냐면 8번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해치 투명도는 모두 50으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해치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례대로 10번, 30번, 40, 60, 70, 90이 색상을 주겠습니다. 솔리드 해치 선택하시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게 더 빠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들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로 묶어져서 제가 닫기를 해보면 하나로 선택이 되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해치 쪽에서 옵션에서 뭐 배우셨냐면 개별 해치라는 걸 배우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해치가 어떻게 해요? 각각의 이렇게 색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1번 제가 특성 팔레트를 띄우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요, 해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투명도, 그 다음에 유형, 여기 각도 이런 부분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 색상 버튼 나올까요? 색상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지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색상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첫 번째 색상이 몇 번이냐면 10번 제가 지정을 했어요. 10. 됐죠? 선택 끝났어요. ESC. 두 번째 선택했습니다. 색상을 몇 번이요? 30번 지정했어요. ESC. 다음번 색상 버튼 가셔서 여기에서 40번 ESC.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하나씩 클릭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선택하셔서, 물론 여기서 색상을 지정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여기서 지정하셔도 상관은 없고, 또는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여기 특성 팔레트의 색상에서도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게 있어서 여기서 저는 그냥 클릭을 해서 바꿨어요. 여러분은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색상 선택 눌러서 여기서 이름, 색상 이름을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오히려 해치 구분지어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네, 이 방법도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모양자를 그려보겠습니다. 모양자에서는요, 직사각형 배열, 그리고 문자 쓰는 거, 그 다음에 다각형, 타원, 그 다음에 이동할 때 기하학자 중심 쓰는 거, 그 다음에 스케일 사용,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그리시고 나면은 좀 제법 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사각형입니다. REC. 첫 번째 포인트 찍고요. 길이 220, 95 입력하고요. 스페이스바 눌렀습니다. 한쪽으로 좀 이동을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개소가 반지름 5로 지금 목깎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깎이 F 엔터. 지금 보면 모드를 잘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르지 않기에 반지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르기 모드 가셔서 자르기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 클릭을 하셔서 반지름 값 5로 입력하신 다음에 폴리선 옵션을 이용하셔서 한꺼번에 4개소 묶기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요, X 엔터 분해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눈, 여기서 눈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10입니다.
그 다음은요 6입니다. 그 다음은요 5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기준선이 그려져 있고요. 첫 번째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0번 지점입니다.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요 1만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자르기를 이용해서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자르기 하고 여기는 더 짧은 관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기준선은 필요 없으니까 제가 지웠고요. 반대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칭 MI 엔터 누르신 다음에 객체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선택하지 않도록 조회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첫 번째 점 대칭선 잡고 두 번째 점 잡고 지우겠습니까? 아니요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눈금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색상을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교재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잘 안 보이시니까 특성 팔레트에서 여기 색상을 클릭을 하셔서 요것을 하늘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0123 글씨가 써져 있는데 글씨는 좀 나중에 하고요. 이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눈금이 총 몇 개가 있어요? 21개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쭉 가기 위해서 카피를 써도 되겠지만 저는 직사각형 배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실 적에 기준이 양쪽에 이게 선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렀어요. 그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저희는 행은 없기 때문에 행은 1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이 총 몇 개 있냐면 21개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값 보여지시죠? 저희 사이값 1cm 10mm잖아요. 그죠? 10이라고 놓고 21개를 놓으시게 되면 딱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 배열로 한꺼번에 매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연관은 껐고요. 그대로 배열 닫기를 합니다. 됐죠? 연습하면서요. 밑에 문자도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여기 맨 밑에 항목에 보시면 5번에 눈금 문자의 문자 높이는 3이라고 되어 있고 도형 부분의 숫자 높이는 2.5에 굴림체 글꼴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써볼게요. 주석 탭에 가셔서 저희 굴림체에 지금 글씨 높이가 지금 4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다른 걸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먼저 DT 단일행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문자의 시작점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문자의 각도는 그대로 0이고요. 여기서 글씨 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 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아까 전에 연습하면서 굴림체 문자 스타일의 크기를 4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은 문자 높이를 3이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1번 갔어요. 여기 보면 특성 팔레트에서 문자의 높이 4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3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굴림체 스타일은 바뀌지 않고요. 여기서만 제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0을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 볼게요. 네. 다음 문자들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블 클릭을 해서 1로 바꿔주시고요. 또 이걸 하나씩 또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2로 복사합니다. 지금 어떠세요? 복사를 해보니까 아까 어레이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죠? 그래서 다시 직사각형 배열 좀 가겠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객체를 잡았습니다. 엔터. 어떡하죠? 열이 한 20개 정도 잡을까요? 그리고 행은 없고 그 다음 열 사이값 10 주겠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딱 배열 되어 보이시죠? 배열 닫기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서 이제 숫자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4, 5, 10, 지금 문자 편집 상태라서요. 바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20, 여기까지 21. 다음 이쪽에 10자리 있는 것은요. 한쪽으로 좀 밀어주는 게 좋겠죠. 무브 선택하셔서 이렇게 직교 켠 상태로 왼쪽으로 조금만 옮겨 주겠습니다. 중앙에 위치 자리하게요. 자, 이로써 눈금 부분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원부터 시작을 하죠. 간격을 띄우겠습니다. 28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 지점에 큰 원이 먼저 자리합니다. 간격 띄우기 10하고 20 더하니까 30이겠네요. 선택을 하셔서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는 24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원의 숫자는 지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지름 12로 작업을 해 주셔야지 되겠죠. 다음번에는요. 24가 20, 20이 16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주시죠? 제가 이거를 먼저 이동하기 전에 스케일로 먼저 크기부터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SC 엔터, 객체 선택했습니다. 엔터. 기준점을 찍었고요. 복사 옵션을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크기가 어떻게 되죠? 24가 20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2, 24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할 건데요. 여기에 끝점이 이쪽으로 가고, 아니죠. 끝점이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원과 이 원 사이에 얼마 떨어져 있냐면 4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동 무브 객체 잡고요. 기준점을 찍어서 아래로 4 엔터 누르시면 여기가 4만큼 떨어지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22, 16으로 갑니다. 다시 축척 SC 객체 선택. 원의 중심을 찍었고요. 복사 옵션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6으로 갈 겁니다. 무엇이요? 20짜리가요. 다시 이동합니다. 객체 잡고요. 여기에 4분점이 어디로요?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동을 클릭을 하셔서 아래로 얼마만큼 가요? 4만큼 객체 이동하면 첫 번째 라인 완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7만큼 간격 띄우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는 14만큼 떨궜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원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C 엔터. 이번에는 반지름이 7이네요. 다음 번 또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축척 객체 선택했습니다. 복사 옵션 누른 다음에 희망이 12 슬래시 현재 14 또 이동합니다. 객체 선택 이것이 여기까지 가고요. 한 번 더 선택하겠습니다. 2로 4만큼 갑니다. 혹시 방금 전에 눈치채셨을까요? 이동할 때 제가 객체 선택이라고 있잖아요. 이럴 때 단축키 P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객체 선택된 것이 다시 한번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입니다. 또 축척합니다. 선택, 기준점 찍고요. 복사 옵션 누른 다음에 12, 12 갑니다. 이동할게요. 이때는 P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객체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무브 객체 선택할 때 P 선택하셔서 위로 4만큼 또
또 갑니다. 선택, 원의 중심을 찍고 복사 옵션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을 가야 되겠습니다. 8/10 이동, 객체 선택해서 4분점이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객체 선택, 선택 위로 4만큼, 마지막 6입니다. 축척, 중심 찍었고요. 복사 옵션 한 다음에 6/8 갑니다. 이동, 객체 선택, 4분점이 위쪽으로 가고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위로 4만큼 가면 네, 이제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쳤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모입니다. 사각형입니다. 마찬가지로 27만큼 떨어져 있네요. 또 14만큼 지금 떨어져 있고요.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크기가 16입니다. 사각형 같은 경우는 숫자가요, 한 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6, 16 엔터 치셔서 사각형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중앙이 여기 있는 교차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 스냅 중에서 기하학적 중심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켜놓고 제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무브 객체 선택, 가운데 잡히죠? 이것이 이쪽으로 가면 문제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번에는 크기가 20입니다. 스케일 객체 잡고요. 기준점 찍었고요. 복사 옵션 눌렀고요. 전체가 크기가 22, 16짜리를 20으로 만든 거라서 확대, 이동, 객체 잡고요. 중간점 찍어서 여기까지 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하셔서 위로 얼마만큼? 4만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요. 객체 선택 잡고 복사 눌러서 크기 24/20 무브 큰 거 잡고 잡아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선택해서 위로 얼마만큼? 4만큼.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27만큼 가고요. 여기 사각형은 방금 했던 거 반복이라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육각형 부분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또 27만큼 간격 띄우기를 하고요. 육각형, 다각형 같은 경우는 육각형은 다각형의 내접 옵션으로 작성을 하고 숫자는 내접 원의 지름을 말합니다. 즉 16이라서 반지름, 내접 원의 지름, 반지름 8로 일단은 그려놓고 POL, 폴리곤, 면의 수 6개, 원의 중심을 찍고 원의 내접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 얼마 떨어져 있냐면 지금 7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동을 또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여기 중간점이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면 밑에 육각형은 일단 완성이 되겠습니다. 요걸 일단 지울게요. 자, 두 번째는요. 또 20입니다. SC 클릭하고요. 선택, 기하학적 중심 찍어줬습니다. 복사 옵션 누른 다음에 희망이 어떻게 해요? 20이잖아요. 20/16 하면 그 다음 거 나오고요. 선택을 해서 여기 중간점을 찍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이 간격 얼마예요? 4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또 다음 육각형이요. 선택, 기하학적 중심 가야 되겠죠? 포인트 찍고 복사 옵션 누른 다음에 이번에 크기 24/20 갑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그리고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얼마만큼이요? 4만큼이요. 그럼 이제 육각형 부분에 대해서는 내접 옵션으로 작업이 완성이 됐고요. 다음번 삼각형 부분입니다. 삼각형 부분은요, 어떻게 해요?
모서리 옵션으로 숫자는 한 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즉 16은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7만큼 떨어져 있고요. POL 가겠습니다. 이번에 면의 수는 어떻게 되죠? 3이 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를 찍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모서리 옵션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시고요. 길이가 얼마요? 16 엔터. 가운데로 가야 되겠죠? 이동하셔서 중간점이 이쪽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엔 20입니다. 또 축척을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그냥 한번 그려볼까요? POL 삼각형 모서리 옵션 첫 번째 포인트 찍어서 이번에는 20. 또 반복하겠습니다. 모서리 옵션 눌러서 첫 번째 포인트 찍어서 이번에는 24. 이동할까요? 이동. 객체 선택하고요. 중간점 찍어서 여기까지. 한 번 더 선택해서 위로 4만큼. 또 갑니다. 선택해서 중간점이 여기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선택해서 4만큼. 그럼 이제 이 부분도 완성이 됐고 이제 타원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하학적 중심을 이제는 끌까요? 타원입니다. 타원의 숫자는요 장축의 길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7, 80 여기 단축의 길이입니다. 또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간격 띄우기 기준선 27만큼 선을 띄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타원을 작성을 할 건데 타원의 여기서는 중심보다는 타원의 옵션 중에 축의 끝점을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찍었고요. 위로 가겠습니다. 길이가 얼마요? 7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가 14 전체라서 14의 절반 7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타원입니다. 이번에는 길이가 8입니다. 다시 한번 축의 끝점 옵션 선택하시고 위로 8만큼 다음에 16의 절반 8이라고 입력하시면 두 번째 타원.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는 거는 4만큼 떨어졌다고 봐주시면 돼요. 다음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위로 10만큼 가고요. 다음번에 길이값 10 이동 갑니다. 무브 선택 위로 4만큼. 다음번이요. 이번에는 12 가야 되겠죠? 12.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 절반도 12.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위로 4만큼 올렸어요. 마지막 타원입니다. 다시 한번 축의 끝점 객체를 잡고요. 위로 14만큼 갔어요. 그리고 28의 절반 14 눌렀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위로 4만큼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타원도 완성이 끝났습니다. 모양자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죠? 기준선을 제가 한번 지워 볼게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완성을 좀 해 주실까요? 이왕한 김에 다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아무래도 완성도를 높이시는 게 더 낫겠죠? 이왕한 김에 한번 해볼까요? 간격 띄우기 14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사각형 이번에는 그려볼게요. 14라고 그래서 14, 14 갑니다. 이동 가야 되겠죠? 계약적 중심을 다시 켜고 이동 갑니다. 선택을 하셔서 가운데 있는 기하학적 중심이 어디로?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다음번 12 갑니다. REC 첫 번째 포인트 찍어서 12, 12 사각형 그렸고요. 이동합니다. 중간점이 어디로? 여기까지로. 다만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위로 얼마만큼? 4만큼. 축척을 이용해서 왼쪽을 그렸으니까요. 오른쪽은 그냥 REC로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는 10, 10 이동 객체 잡고 중간점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갑니다. 4만큼. 또 한 번이요. 선택해서 8, 8 무브 갑니다. 선택하셔서 객체 잡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위로 4만큼
마지막입니다. RC 선택하고 6,6 무브 선택하고 중간점 찍어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갑니다. 얼마만큼? 4만큼 갔어요. 그리고 선택하셔서 지우시면 오,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모양자.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예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